논란의 중심에선 정강훈 목사님 초대했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요즘 뭐 신문 방송에 뭐 아침 저녁으로 목사님이 뭐 그냥 도배를 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요. 보수 우파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들 공격하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고 그게 계십니까? 아니고요. 예. 언론들이 언론들이 맞아요. 시청률 높이려고 아, 시청률 높이려고 그냥 그렇죠. 저를 끌어들여 가지고 연일 난리가 났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참 언론들 보니까 네. 아주 못됐어요. 네. 제가 어제 그저께 기자회견 1시간 했거든요. 네. 했는데 그 내용이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37년이 됐다. 네.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네. 와서 세 가지 일을 했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그렇죠. 교회를 지어서 잠자는 민족을 깨웠습니다. 그렇죠. 그 네.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네. 그 다음에 독립운동에 앞장섰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건국. 교회 없는 건국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요. 예.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건이 뭐냐. 1904년도에 네. 우리 박사님이 나온 학교 있잖아요. 네. 조지 워싱턴 네. 대학. 네.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데리고 가서 네.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네. 하버드에서 석사하고 프리턴에서 박사하고. 그때 서재필 박사님도 거기 계셨습니다. 그렇죠. 저희 학교에. 그렇게 해서 나 먼저 번에 미국 갔을 때 또 박사님 학교 가봤어요. 내가 예, 예. 갔는데 제가 거기 조지 워싱턴 대학에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려고 아. 학교하고 지금 협상이 들어갔습니다. 야, 그거 좋네요. 네. 아, 야, 그거 좋네. 그 다음에 거기에 채플실도 만들고 예. 1년에 한 번씩 이승만 포럼을 하기로 거의 합의가 다 됐습니다. 예. 예, 그- 아유, 좋습니다. 네. 예. 그 저희 학교에 네. 그 알룸나이, 그러니까 동문 중에서 네. 위대한 사람이 동판우리 이름이 있는 거 네, 있어요. 네. 거기에는 승만리가 있습니다. 있죠. 그거는 있는데 네. 동상은 없는데. 동상. 야, 그거 좋네요. 예. 그래서 미국 사회에도 알려야 되겠다. 네. 그러는 과정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네.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네. 이게 건국 기동 아닙니까? 이것을 잉태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잉태해서 1945년 10월 16일 날 들어와서 네.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네. 그 아들이 바로 대한민국인 겁니다. 그렇죠. 예. 네. 내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저도 봤습니다. 네. 그거. 사랑 그다음에- 제일교회에서 했던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다. 네. 3일 후에 나가사키 원자탄이 터졌을 때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다. 첫째는 이승만과 살래, 김일성과 살래. 네. 딱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어떤 공부가 좀 안 되신 분들은 왜 이승만과 저 김일성이냐. 김구도 있고 여운형, 김규식, 뭐 조수왕, 뭐 이동희도 있는데. 에이, 그건 다 격가지고요. 예, 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승만과 살래, 김일성과 살래. 그 우리는 이승만 선택했죠. 네. 북한은 김일성 선택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세상에 살고 싶으냐. 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에 살고 싶으냐.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그리고 중국을 친구로 하는 조중동맹, 그리고 주사파 종교. 주사파는 종교사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예. 거기에 살되. 그 우리는 대한민국을 선택했고 네. 북한은 공산주의 선택했거든요. 네. 똑같이 70년을 살았다는 거죠. 살았는데 우리는 세계의 10위권의 나라가 됐다. 네. 근데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됐다. 끝난 겁니다. 이건 모든 그렇죠. 것이. 예. 그런데 어찌하여 대한민국을 그때 건국할 때 강렬하게 반대했던 남로당의 찌꺼기들이 지금도 있어요. 한국에. 그렇죠. 찌꺼기들하고 북한에서 날라온 주사파 세균하고 붙어가지고 다시 체제를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 이게 바로 문재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문재인은 뭘 주장하느냐. 평화협정, 종전협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연방제 통일로 하여 전쟁 없이 통일하자. 문재인이가 5년 동안 한 일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여 국민들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 보니까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이
1614만 표입니다. 국민의 절반이거든요. 이거는 사기야, 사기. 그러면 이재명이가 다른 걸 다 간두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신앙. 예. 신앙의 경지까지 갔어요. 그것을 알고 찍었느냐 하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93.4%가 모르죠. 몰랐다는 거야. 모르죠. 그러면 이재명이가 주한미군 철수하는 것이 제일 정책인 것을 안다면 다시 선거하면 찍겠냐니까 안 찍죠. 94%가 안 찍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번에 대선은 사기예요, 사기. 사기죠. 예. 사실대로 모든 걸 다 공개하고 여기는 언론도 책임이 큰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하든 뭐 하든 다 좋은데 이 사람의 정책이 1번이 뭐고 2번이 뭔가를 사실대로 다 알린 뒤에 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세상의 국민들이 속아서 절반 가까이가 연방제 통일 그리고 종전협정, 평화협정 결국 그 종전협정, 방해협정 그다음에 전쟁 없는 연방제 통일 이것은요 주한미군 철수를 하기 위한 앞뒤에 꾸며놓은 말입니다.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먹으려는 거죠.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상태로 이게 계속 간다면 과연 우리가 한국 교회가 자 민족을 개화시켰고 독립운동했고 건국했고 새마을운동했고 그리고 민주화를 시켰고 한국 교회가 김영삼, 김대중을 교회가 안 지켰으면요 그 사람들은요 절대로 민주화 못했어요. 그렇죠. 이것도 다 교회가 한 거예요. 네. 이래서 사실 거의 뭐 국가라고도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을 한국 교회가 이만큼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와서 하는 말이 야 교회 필요 없어. 그 좋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 이 교회가 한 마지막 운동이 뭐냐. 문재인 정권 초반에 사실 문재인은요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넘기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때 우리가 이 박사님도 같이 하셨지만은 강화문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럼요. 우리가 애국운동 안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 됐겠습니까? 네, 넘어갔죠 저쪽으로. 불가능했죠. 누구든지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지네들도 알아요. 진도 알아요? 지네들도 알면서. 네. 네. 그래서 정권 교체 시켜놓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 놨더니 지금 이제 와서 광화문 세력 특별히 기독교 필요 없다 이거야. 국민의힘 정당에서.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이거죠, 저는. 자, 그래. 그동안 우리가 도와주는 것을 끝이야. 지금은 필요 없어. 오케이. 예스, 오케이. 좋다 이거야. 우리는 당신들이 제명한다면 그리고 저는 거기에 당원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당원도 아닌데 강화문 세력 이봉규 TV를 통하여 들어간 세력 있지 않습니까? 당원으로. 제가 캠페인 했어요. 캠페인 하셨죠. 당원으로 우리가 가입해서 거길 뒤집어 엎자. 네. 세 달은 당비를 내야 책임 당원이 되니까. 네, 네. 그래서 한 6개월 전서부터인가 그러니까 전당대회 6개월 전서부터 네, 해서 네. 빨리 당원 가입하라고 제가 매일 방송에서 그렇죠. 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신의 한수에서 들어간 했고, 것도 신의 또 숲도 많고 했고. 네. 고성국 TV도 들어간 것도 많은데 했고, 네. 이걸 전부 다 프레임을 나한테 뒤집어 씌워서 정강훈 세력이라고 이렇게 뚱쳐가지고 네. 모든 것을 저한테 뒤집어 씌워서 정강훈 목사가 정치에 개입하려고 한다. 아니 이 박사님은 미국에서 공부해서 아시지만요. 원래 교회는요. 정치에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럼요. 예. 자, 유럽을 보십시오. 아니 미국은 종교로 세워진 나라예요. 청교도 종교로 세워진 나라예요. 미국의 그 나라가 세워질 때도 예. 상원의원, 하원의원도 누가 만들었냐? 교회에서 만들었죠. 그럼요, 예. 보스턴에 있는 교회에서 성가대석에 앉은 사람이 상원의원, 예. 평신도석에 앉은 사람이 하원의원입니다. 그럼요. 예. 그 지금도 미국은 담임 목사를 가지고 있어요. 상원의원, 하원의원. 아니 그 대통령 선거할 때 성경책 위에 손 놓고 맞아요. 지금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무식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뭐 홍준표를 비롯해서 또 뭐 거기 당에 공부 안 한 사람들이 네. 왜 목사가 정치에 간섭하느냐 개입하느냐 이런 외국에서 보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저런 말들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 이거죠. 그동안 우리가 도와준 거 네. 은혜도 모르고 세상에 네. 우리 강화문 없이는 정권 교체 불가능했다니까요. 당연하죠. 예, 근데 우리 강화문에서 다 하도 사고를 치니까 왜
저 사람들이 하는 걸 보십시오. 예를 들어 옛날에 그 자유한국당, 네. 한나라당, 그 다음에 또 국민의힘 정당 탄핵했잖아요. 탄핵. 저희들이 죽기 살기 해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만들어 놓으니까 얘들이요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했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상황이 오면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시킬 놈들입니다. 아니요, 내가 볼 때 불안해요. 아, 그럴 놈들 거기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1시간 기자회견 중에 나 국민의힘 정당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을 통제해야 되겠다. 네. 그 통제란 말이 너무 좀 어감이 좀 안 좋은지 모르지만 좀 셌죠? 통제란 말은 네. 내가 사사건건 다 통제하겠다는 게 아니고 거대한 사건 다시 탄핵을 한다. 네. 윤석열을 탄핵한다. 이럴 때는 내가 개입해야 되겠다. 네. 이런 뜻에서. 그 다음에 거기뿐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아니 지금 저 사람들은요 보니까 주사파 정당이 됐거든요. 북한이 시킨 대로 하거든. 공풍선 하명법 만들지 마 하니까 또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는 야당 여당도 나는 한국 교회의 대표로서 통제해야 되겠다 이거지. 네. 사사건건 통제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뜻에서 말했더니 50개 언론사에서 1시간 기자회견하는 걸 다 빼버리고 그것만 딱 따가지고서 네, 정강훈 난리도 치고. 내 말 잘 들어 통제하겠다 이 말만 보도하니까 나는 그 언론 기자들을 새로 좀 교육을 해야 되겠어요. 저 산속에 데려가서 예. 예. 아, 기사 쓰는 법도 모르고 저 사람이 뭘 말을 하는가 주력을 먼저 써놓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재미삼아서 양념을 하나 뭐 통제하겠다 했더니 이게 써야지.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정광훈 저 국민의힘 정당을 통제하겠다 이것만 내리질러 버리니까 국민들이 듣기에 아니, 그게 섹시하거든요. 그래야 저 많이 읽고 많이 보고 이러거든요. 아니 그 이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사꾼들이에요, 저놈들. 저 사람들이 정과자거든요. 네. 국민의힘 정당이. 그럼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 국민의힘 정당의 최고의 정과자는 뭐냐 탄핵했잖아요 박근혜를. 그럼요. 이런 정과자의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거대한 실수를 할 때는 그러면 종교인이 나서야지 누가 나섭니까? 과거에요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그렇죠. 때는요 네. 이런 사고 안 나요. 네. 왜? 천하의 이승만과 박정희도 한경직 목사님이 청와대로 전화 한 통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수환 추기경이 있지 않습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단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왜? 그분이 살아계셨으면 내가 욕을 절반도 안 먹어. 왜? 그분은 권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제가 애국운동할 때 한기총 대표회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만 해도 다른 기관들은요 존재감도 없었어요. 한기총이 대표였었어요. 그렇죠. 내가 25대 26대 대표회장으로서 네. 그럼 나라가 해체되고 북한은 넘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직무유기죠. 네.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강화문 운동하다가 3번 깜방 갔다 왔는데 이렇게 희생을 치루어서 겨우 5년을 연기시킨 겁니다. 네. 우리가 완전히 이긴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완전해진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5년 연기시킨 겁니다. 지금도 아직도 제가 불안해요. 아니, 그럼요. 지금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예. 아직도. 왜냐하면 대한민국 운동장 자체가 북한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뭐 어떤 정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거요 아무 영향 없습니다. 네. 무조건 그거는 35%에서 40%대로 머물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번에 총선에서 져버리면 총선에서 진단 말이에요. 지면 그러면 또 탄핵하는 거죠. 아, 탄핵 또 당하는데. 네. 예. 그때는 내가 또 강화문에 또 단식 투쟁을 또 해야 되죠. 그런 사태가 오기 전에 우리는 이번에 돌아오는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이 200석을 해야 된다. 200석. 그래서 광화문 운동을 지금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아니, 200석 그게 목표로. 뭐 잘못됐다고. 그건 200석 만드는데 우리가 200석 만들어서 군림하려는 게 아니라 아, 그럼요. 국민의힘 정당이 200석이 되도록 한국교회가 서포트 해주겠다는데 도와준다는 건데. 그걸 싫다고 쳐낸다고 하니까 네. 좋아요. 쳐내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정당 만들어 갈 테니까. 아니, 그러면
윤석열 정부 도와주지 않으신다는 겁니까? 아니 우리 새로운 정당 만들어서 윤석열 도우면 돼요. 아니, 국민의힘은 이제 손절한다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예. 저분들이 우리를 쳐내면 쳐내면. 네, 쳐내면 네, 아. 쳐내면 아니, 근데 저희가 어저께 오후에 지금 뭐 하루도 안 됐습니다. 어저께 저녁 무렵에 제가 여론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우리 구독자님들이 하나 띄워줘 보세요. 그런데 만 하루도 안 돼서 9만 3천 명이 투표를 와, 했는데 많이 했네요. 뭐냐면 제목이요. 국힘단 총선 승리 위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가장 도움이 되는 인물 한 명만 뽑는데 네. 가나다 순으로 했습니다. 어. 김기현, 이준석, 전광훈,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했는데 네. 한동훈 장관이 70%로 1등이고요. 아따, 많이 나왔네. 그 다음에 전광훈 목사님이 19%로 제가 19%요? 예, 19%로 압도적으로 2등이고요. 3등이 김기현인데 7%. 7%. 차이가 목사님하고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야. 4등이 요즘 정광훈 목사님 괴롭히는 홍준표 네. 3%밖에 안 돼요. 이것 좀 이준석이 뭐 당연히 꼴등인데 1%고. 당 관계자들하고 홍준표 네. 시장님이 이거 방송 좀 봤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리고 이게 9,300명이 아니라 네. 9만 3천 명인데요. 야. 이 9만 3천 명은 누구냐? 역선택이 단 한 명도 없는 와. 이봉규 TV 구독자님들은 야. 대부분 보수 우파죠. 여기 좌파는 없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9만 3천 명은 다시 말해서 총선이 오면 국민의힘 후보에 무조건 투표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생각할 때 총선 승리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되는 인물은 한동훈 장관과 정광훈 목사다 이런 얘기. 나머지 퍼센트가 의미 없기 때문에 뭐 3%, 1%, 7%니까. 이런데 왜 목사님을 공격하느냐 하면 목사님이 제 해석으로는 이제 버겁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목표는 목사님이 도와서 국민의힘이 이기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를 탄탄하게 하는 이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요번에 국회의원 반지 한 번 더 다느냐. 윤석열 정부 성공이고 뭐고 관심 없고 그러려면은 지금 요 나물에 고나물에 김기현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공천 받고 이러는데 목사님이 영향을 바깥에서 애국 세력과 영향을 미치면 이게 자기들이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정말. 이게 버거우니까 아예 그냥 싹을 자르자. 지들끼리 꼬물딱 해서 그냥 지들끼리 해가지고 금배지 한번 달자. 그래서 200석이 안 돼도 좋은 거예요. 얘네들은요. 그냥 50석 해도 나는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 50석 해도. 100석만 해도 쟤들은요. 네. 지만 당선. 지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기가 그러니까 막히다. 지금 목사님 벌써 배척하는 걸로 저는 해석합니다. 야. 큰일 났네. 목사님이 박사님도 손 떼시면. 저하고 네. 뭐 오랜 세월 같이 이렇게 지나봐서 알지만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통이 좁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 그럼 저도 강화문에 딴 데 가서 연설하죠. 거기 가서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할 때도 모든 부목사님들이요. 지 마음대로 하게 해요. 저는. 네. 전 주일날 설교 한번 하는 걸로 끝나고 네. 모든 교회는요. 부교육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 네. 제가 뭘 그 당에 개입을 하겠습니까? 그럼요. 네. 제가 할 일도 바쁜데. 근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익히는 것은 보니까 제가 만약에 거기에 이제 조금 간섭을 하면은 자기들이 공천 못 받을까봐 아마 그렇죠. 겁을 먹는 것 같아요. 게다가 요번에 목사님 주도하에 네. 저도 참여했지만 네. 그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공천제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공청회를 했잖아요. 네. 그게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것 같아요. 야, 이 국민 공천제? 야, 그러면 나 이거 김기현하고 이거 수딱수딱해서 나 이거 공천 받을 때, 야, 이렇게 하면 나 잘릴 수도 있겠다 해서, 그래서 광화문 세력하고 이렇게, 그게 전 결정적으로, 그 뒤에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원인을 이제 네. 여기서 처음 알았네. 그 뒤에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야 너무하네요. 프레스센터에서 우리가 한 게 유튜브로 중계가 많이 됐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번에는 나라가 삼냐 죽느냐가 200석 아닙니까? 네. 200석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식 완전한 민주주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예. 그 미국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오픈형 프라이머리, 크로스드 프라이머리에서 완전히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제 그 당원이 아닌 사람도 그 이제 저 전당대회가 됐든 뭐 거기 이제 자기 지역의 의원을 후보를 예비 선거에 아무나 참여하는 거. 아. 그건 이제 오픈형 프라이머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힘들겠다. 어째. 예. 그래서 크로스드형 프라이머리는 당원들, 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민주당 당원, 그 공화당 공화당 당원들이 자기네 후보를 결정하는 겁니다. 돈 1,000원씩 내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당원들. 아, 당원들. 그거. 그리고 이제 코커스가 있는데 코커스는 이제 전당대회에서 거기서 이제 대의원 뽑는 그건 이제 몇 주 안 돼요. 아하. 그래서 주마다 다른데 그걸 다 선택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국민 참여 국민이 뽑는 거예요. 어떻든.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를 2번 하는데 예비 선거죠. 첫 번째 선거는 야당 대표, 여당 대표를 하나 뽑고 그렇죠. 또 무소속도 좋고 예. 1, 2등을 뽑은 뒤에 그렇죠. 그 본선거. 본선거의 1, 2등에서 본선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게 근데 그 예비 선거는 네. 당원들이 뽑거나 국민들이 뽑거나 하여튼 국민이 뽑는 거지 당 대표가 뭐 어디 찍고 이런 게 없습니다. 예. 아, 저분들이 나를 쳐내려고 하는 이유를 알았네요. 그거예요. 우리가 사실 거기에 몇십만 명이 들어갔거든요. 그럼요. 광화문 세력이 들어갔고 우리는 200석을 하기 위해서 올 연말까지 최소한 300만이 들어간다고 네. 제가 계속 연설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그겁니다. 그거. 아니 그러면- 그 300만이 들어가면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투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거기에 이길 자신이 없는 거죠. 아, 왜냐하면 자기는 쓱싹쓱싹해서 이제 당 지도부하고 쓱싹쓱해서 네. 공천 받으면 되는데 아하. 아니 저 국민 경선을 하면은 자 광화문 세력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건 자기들도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표를 못 받으면 네. 자기들이 떨어지니까 그 영향은 정강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애국자 아스팔트 시민들한테 있는 걸 아니까 왜냐하면 이준석이 당대표 될 때 28만 명이었어요. 네. 당원이. 근데 이번에 80몇만 명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60만 명이 그 사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거 거기서 절반만 잡아도 네. 30만 명은 우리 아스팔트 애국 시민들이라는 확실해요. 거예요. 확실해요. 그럼 네. 근데 거기서 만약에 네. 밑보이면은 떨어지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아스팔트 애국 시민들은 응집력이 있잖아요. 네. 한번 모이라 하면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들 행사해봐야 그렇게 모일 수가 없거든. 그 응집력이 겁이 나니까. 네. 그러니까 애초에 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난번에 당 대표 선거할 때 있죠. 네. 당 대표 최고위원 그렇죠. 선거하는 방법 그대로 당원 당비 1,000원씩 내는 사람. 예. 이 사람들로 하여금 253개 후보자를 결정짓게 하자. 예비선거 하자. 예비선거 하자. 그거죠. 그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이제 야당하고 붙이자. 그렇죠. 야당은 어떻게 하든 뭐 지들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고 하고. 이 여당의 후보는 네. 이 당원들이 뽑도록 하자 이런. 그런데 지금 저 사람들이 나를 쳐내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아니 돈 뭐 몇십억 갖다 주면 그냥 당 대표가 딱 사인 내버리면 공천권 공천 주니까. 받는데 그것도 공천 이꼴 당선되는 지역이 많잖아요. 예. 주로 영남들. 예? 그럼요. 부울경, 경북, 대구. 수도권에도 뭐 있죠. 강남 3구로 아, 강남 3구 그렇죠. 많이 있고. 강남 요즘 19로 늘어났더라고요. 예. 19. 강남 19는 거의 공천 이꼴 당선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뒤에서 줄서기 해가지고 예. 뭐 돈은 갖다 주는지 난 잘 모르지만 뭐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해서 또 지금처럼 해온 그런 공천을 하려고 그렇죠. 그거죠. 결국은 나를 쳐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겁니다. 그거는 진짜 그건 나쁜 사람들인데. 아니 이제 네. 상징적으로 정광훈 목사를 이제 말하자면 치면은 이 이제 도매금으로 네. 보수 우파 유튜버들, 네. 그다음에 광화문에 나오는 애국 시민들, 네. 그걸 그러니까 통쳐서 얘기하면 뭐하니까 딱 상징적으로 정광훈 목사님을 상징성 있으니까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같이 그냥 우수수 떡 떨어지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저로 하여금 이제 제 간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서 네. 저는 돈 내는 사람들
투표로서 결정한다. 이것을 저지하려고 얼마나 저를 욕을 하는지요. 네. 뭐 대구시장님, 뭐 홍준표 시장님도 뭐 목사가 말이야 말만 하면 욕을 줄줄 달고 다니고, 저는요 욕을 하기는 잘하지만 저는 욕을 항상 공개적으로 해요. 공개적으로. 그렇죠. 제가 욕하는 거 다 방송에 대놓고 하고 아니, 왜 광화문 해봐요. 광장에서 하는데 정해져 있어요. 해봐야 첫째, 개새끼 뭐. 북한에 김정은에 대해서 욕해요. 저. 그렇죠. 그다음에 문재인. 문재인에 대해서 내가 욕을 해요. 네. 그다음에는 주사파에 대해서 욕합니다. 그다음에 주사파를 동조하는 자들에게 내가 욕을 하지. 네. 정상적인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고 네. 대한민국을 공유하는 사람을 내가 욕하지 않죠. 왜 욕을 합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목사님 욕하시는 수준보다 네.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사람 욕하는 수준이 더 높을 거예요. 오늘 박사님 집에 아니, 가시고 원하시고 공개가 안 돼서 그렇죠. 어느 집인지 다 그래요. 아, 그럼요. 네, 어느 집인지 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욕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기독교 2000년 역사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들 시대, 그 다음에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 쭉 이제 현재 교회까지 오면서 이게 교회 지도자들은 다 욕의 역사예요. 욕의 역사. 욕을 가장 강렬하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 예, 그래요. 예수님이 한번 욕하면요, 바리새인들한테 욕하면 네. 뱀새끼들아, 이 사탄, 뭐, 그냥 예수님이 한번, 그리고 예수님은, 개는 아무것도 아니네. 예수님 개 같은 일이라도 했어요. 또. 네. 수로보니 여인한테 오. 개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히 하지 않다. 예수님도 개 같은 일이라고 말을 했다고요. 아, 예수님 욕 세게 해요. 욕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했잖아요, 또. 채찍을 가지고 그러면. 사람을 폭행했다니까요. 네.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죠. 때렸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 본체가 어떻게 채찍을 만들어 사람을 폭행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걸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왜 그러냐? 죄와 그 다음에 불의에 대해서 책망할 때는 초강경하게 하는 거예요. 초강경하게. 그뿐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 교부 시대 때도 보면요. 이게 전부 교부들이 욕이에요. 아다니우스, 터틀리안, 이레니우스, 오리겐. 이게 강렬하게 말하는 강렬하게. 왜? 사탄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냥 초강경하게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2000년 역사에 인간으로서 욕을 제일 세게 한 사람은 말틴 루터입니다. 아, 마틴 루터 킹. 말틴 루터가요, 한 번 이게 욕을 하면 제자들이 하루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번에 설교하러 올라가서는 욕 안 하기로 약속 좀 합시다. 알았네. 이번에 욕 안 하고 내려오겠네. 올라가서 더 해버렸어. 그래서 이 책을 종신대 정성구 박사님이란 분이 네. 책을 썼어요. 책을. 목사가 왜 욕을 해야 되는가. 책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내가 보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이게 공부를 안 해서 그러고, 두 번째는 또 왜 종교인이 정치에 관여하느냐. 이거 정말로 공부 안 된 사람이거든요. 2000년의 인류 역사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모든 곳에 간섭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권력을 세울 때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게 상권 분립의 동기가 된 거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왕, 선지자, 제사장인데 이 기능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돼버리면요, 오만방자하거든요, 정말. 그럴 때 이제 웃겨요, 웃겨. 종교 지도자들이 따끔하게 네. 한마디 하고 방향을 또 수정하게 하고. 아니, 이러는 지금 이재명 대표 하는 일든 좀 한번 보시라고요. 저게 사람입니까, 솔직히. 이때에 정말 소강성 목사가 뭐 그쪽의 멘토라면, 예. 정말로 소강성 목사가 신앙의 양심이 있으면 이재명 끌어내려야지. 목사가 돼서 뭐 하느냐 말이야. 오히려 보호하는 듯한 행진하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요. 도대체가 정신 나갔지요. 그래서 종교인의 멘토를 받지 않은 절대 권력은
희망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국민의힘 정당에서 허락하면 예. 나는 그 정도의 멘토는 계속 하려고 그러고, 예. 그래도 싫으면 싫으면 할 수 없죠.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야죠. 쫓겨나서 우리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라도 윤석열을 지켜야죠. 예. 니네 관심 왜? 관심 꺼라. 왜냐하면 나도 저 관심 끈다. 사람들은요, 윤석열을 지킬 힘이 없어요. 벌써부터. 네. 홍준표 시장님 말하는 거 보세요. 아유. 아니, 같은 당 사람들을 왜 이렇게, 같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웁니까? 북한하고 싸우기도 바쁜데 말이야. 그러니까 보면요, 이게 기본 양식이 안 돼 있어. 네. 왜 같은 편끼리 왜 싸우냐 이거야.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강렬하게 좀 말을 했더니 네. 그것도 싫다면 우리는 나가서 싫다면 떠나겠다. 예, 떠나서 우리는 윤석열을 지켜내겠다는 거죠. 왜? 저 사람들은요, 내가 볼 때 윤석열을 지킬 힘이 없어. 그 다음에 또 200석 있죠. 이걸 가지고 뭐 정가운이 뻥친다, 뭐 200석을 뭐 누가 이름이냐, 뭐 개새끼 이름이냐, 뭐 떠들거든요. 제가 200석 전략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저 브리핑 그렇죠. 하셨잖아요. 예. 자 보십시오. 부울경 있지 않습니까? 부산, 울산, 경남. 그 다음에 경북, 대구가 67석입니다. 이것은 정상으로만 가면 지금도 거의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네. 그 67석 끝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움만 안 하면. 네. 싸움만 안 하고 그대로 가면 67석 끝나죠. 그 다음에 이제 대전, 충남, 충북. 이것은 내 친구 장경동 목사가 인생 전체를 걸고 지금 예상을 하셨더구만요. 중국말로 하면 공작을 하고 있어요. 공작. 한국말로 말하면 지금 인생 전체를 걸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동 목사 오늘도 만났는데 날 보고 그래요. 형님 끝났어. 27석은 끝난 거야. 장경동 목사는 나하고 또 달라요. 아주 섬세합니다. 네,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러면 전체 절반이 끝났거든요.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거는 자기들끼리 싸움만 안 하면 이미 100석은 이미 통과예요. 통과.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하고 통과 끝났죠? 수도권하고 예. 그다음에 비례대표가요. 예. 147, 8석인데 절반씩 나눠도 25석이라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서 123석 중에서 수도권에 80석만 우리가 먹으면 자유우파가 먹으면 네. 제2의 건국입니다. 제2의 건국. 200석 되면 제 그날이 자유통일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주사파가 정리되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초점을 수도권의 80석인데 수도권의 80석을 제가 분석해서 영상 올려놨잖아요. 예, 예. 이미 우리가 30석을 하고 있어요.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강남을 3구가 아니라 강남 10구가 돼요. 네. 10구. 그 다음에 이제 동두천, 포천, 여주 이천, 평택의 둘 중에 하나. 또 뭐, 인천에 있는 윤상현 의원. 네.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이미 30개는 끝났어요. 현재. 이대로 가면 자기들끼리 싸움만 안 하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석만, 수도권에 50석만 먹으면 천지개벽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 과연 그러면 50석 하겠느냐? 이미 150석은 끝났고 네. 이건 확정이에요, 확정. 그럼 50석 하겠느냐? 50석 하면 200석이 되거든요. 네. 이걸 놓고 우리가 심도 있게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 지역이 있어요. 네. 대선할 때 대선 때. 예. 이긴 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님이 이긴 구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인천에 있는 유종복 시장님이 이긴 구. 그다음에 경기지사 김은혜가 8,000표 차이로 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이긴데. 8,000표 차이로 진 것은 소강석 때문에 진 거예요. 소강석 목사가 세상에 이재명을 불러다가 교회 주일날 인사시키고 이래서 진 거예요. 8,000표 차이로. 그래서 소강석 목사는 회개해야 돼요. 대한민국 앞에. 그래서 그런데도 김은혜가 이긴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 4개 지역을 데이터를 해서 분석을 했더니 박사님 오늘 저녁에 밤 푹 주무십시오. 네. 왜? 50개만 되면 되는데 네. 64개 아이고, 지역이 아이고. 이기는 걸로 확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딱 한 가지 뭐냐. 지들끼리 싸움만 안 하면 돼.
싸움만 안 하고 우리 광화문 세력이 총 도와주면 돼요. 예. 광화문 세력과 기독교 세력이 도와만 주면 이거는 건국 후 최고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 그거를 있어요. 내치려고 그러네 이것들이. 야, 그러니까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환장하겠네. 그렇다고 제가 국회의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철없는 분들이 정강 목사가 저러다가 지가 국회의원 하려고 하냐냐. 아니요. 제가 애국운동 하기 위해서 돈을 300억 썼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국회의원 하고 싶으면 옛날에는요. 돈 10억만 갖다 주면 어느 당이든지 비례대표 그냥 주는 거야 국회의원. 네. 아,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하는 게 낫지. 그럼 저도 한 5선 정도는 했을 거예요. 벌써. 예? 돈 300억 투입했으면 내가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 저는 안 합니다. 안 하고 또 그 황교안 대표님이 또 저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난하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 황교안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그 공격하는 그 내용이 자기가 당 대표할 때에 50억 얘기가 나오더군요. 네, 당 대표할 때에 정강훈 목사가 자기한테 공천권을 네. 20석 이상을 달라고 했다. 무리하게. 그래서 정강훈 목사하고 결별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 정황적으로 봐도 나는 그때에 선거할 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아니, 감옥에 있던 사람이 뭘 황교안한테 그 공천권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반격을 했더니 그 다음날 한 발 뒤로 빠졌더라고. 뭐냐면 뭐 기억이 오래돼서 뭐 어찌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국민의힘 정당의 당 대표 선거 때에 하도 황교안 대표님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기에 뭐냐. 울산 김기현 대표 있죠. 네. 이미 김기현 대표는 확정된 거예요, 사실은. 네. 됐는데 뭐 그 부동산 투기를 가지고 법적 고발한다 이렇게 하기에 저분이 국민의힘 정당의 당 대표를 했고 총리까지 했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했습니다. 네. 했는데 사실은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이 황교안 대표님이 그 당 대표할 때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뭐라 그러냐. 나는 공천권을 내가 행사하지 않겠다. 여론조사를 해서 제일 1등 나오는 사람한테 공천위원장을 시키겠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대충 했더니 김문수가 1등이 나온 1등 거예요. 나왔죠. 예. 그럼 김문수가 1등 나와서는 김문수를 공천위원장 임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김문수를 공천위원장 임명했으면요. 오늘날 이런 세상 같이 안 돼요. 왜? 김문수는 공천위원장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어요. 네. 그리고 성공했어요, 그때. 예. 그런데 김문수를 임명을 안 하고 약속대로 이걸 김영호로 바꾸려고 네. 그때의 그 자리에 있었던 당 최고위원 있지 않습니까? 예. 한 사람도 동의 안 했어요. 아, 김문수를 해야지. 여론조사에서 1등 나왔으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오늘은 회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미루고 하다가 결국은 김영호로 내질러 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 참혹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황교안 대표님이 그런 실수를 했으면 좀 점잖게 좀 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 정말 정치를 하거나 대통령 후보를 하고 싶으면 한 텀을 좀 건너뛰고 외국이나 좀 갔다 오고 다른 사람들 보세요. 실패하면 다 외국 하면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 외국 갔다 온 사람들이 꼭 뭐 공부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한테는 또 상처를 싸매주고 반대했던 사람한테는 또 분노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피하여 가는 겁니다. 갔다 와서 그래서 좀 분위기를 봐서 제가 만약에 황교안 대표님을 계속 제가 인도했으면 제가 그 멘토를 했으면 난 저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 절대로 대통령 후보 나오지 마세요. 당 대표 선거도 나오지 마세요. 왜? 이 당 오래 못 갑니다. 김기현 대표님이 벌써부터 말 나오잖아요. 비대위로 가자고. 네. 저런 위기가 올 때 그때 가서 우리 강화문이 비대위원장을 황교안 대표님으로 하자. 전 총리로 하자. 이렇게 밑바닥에서 이게 운동해서 청구를 해서 그러면 아니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 당원들이 날 보고 공천위원장 해달라 그러니 할 수 없이 내가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떠밀려서 들어가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그래가지고 공천을 딱 해서
예를 들어서 150석만 해도 바로 대통령 후보로 가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황교안 대표님이 제가 그때 만났을 때는 저러지 않았거든요. 안 무너졌어요. 예의도 바르고 정돈이 딱 돼 있었는데 몇몇 이상한 목사들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무너졌어,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본정신이 아니에요. 왜? 아니, 내가 20석을 요구했다. 난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 감옥에 있은 사람이 뭘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기는. 거기다가, 제가 그래서 하도 딱 해서, 국민의힘 정당 선거하는 걸 보고, 왜 저렇게 말이야, 총리까지 하신 분이 저기에 끼어들어가지고 말이야, 한국교회를 또 개망신시키고 말이야, 황교안 대표님은요, 두 가지를 다 연관성이 있어요. 하나는 대한민국이고 하나는 한국교회입니다. 왜? 저분이 신학교까지 나왔거든요. 장로님이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장로 대통령이 3명 했잖아요. 이명박. 네. 그 다음에 또, 김영삼. 그 다음에 또, 이승만 했지 않습니까? 네. 이승만은 뭐, 불멸의 존재지요. 그러나 김영삼과 이명박은요, 네. 좀 아쉬워요. 사실 한국교회 욕 많이 먹었다고. 또 이명박 대통령은 할 때는 잘했는데 겨우 끝에 가서 억울한 누명을 들고 깜빵을 가니까 대통령 잘도 못 지키니까 그때 한국교회가요 엄청 욕 먹었거든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장로님이시니까 좀 이렇게 좀 점잖게 있다가 기회가 될 때 이렇게 이제 했어야 되는데 네. 그냥 말이지 들어가지고 말이야 세상 사람도 안 할 일을 김기현을 말이야 고발하겠다 뭐 부동산 투기한 걸 고발하겠다 하니까 내가 옆에서 보고 저분이 정말 양심도 없구나. 왜 말이야 이 국민의힘 정당의 선거판에 들어가지고 저렇게 말이야 타격하고 말이야 저런 짓을 하냐. 그래서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네. 황교안 대표님이 김문수에서 김영호로 바꾸는 과정 중에 뒤에서 돈을 받았다.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제보를 내가 받은 거야.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자기를 1등으로 이제 뽑아놓고 왜 임명 안 하고 하는 거 가서 황교안 대표님실에 들어가서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며칠 전에도 확인했어요. 네. 김문수 지사님이. 아니 왜 여론조사에서 내 1등 나왔으면 날 임명을 왜 안 하냐. 네. 그때 피하에 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보를 받은 것을 그 과정 중에 그렇게 근본수가 말씀하시고. 있었다. 예. 네. 난 제보를 받은 걸 말한 겁니다. 그 제보 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나는 공개적으로는 말 못하고 황교안 대표님이 나한테 찾아오면 나한테 제보한 사람을 내가 말해 주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법정공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법정공만 첫날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고발해 놨어요. 왜? 아니 내가 공천권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난 그때 감옥에 있었는데 네. 날 보고 말이지 공천권을 무리하게 뭐 한두 석이니까 말이 안 돼도 말도 안 되는 말을 요구를 해가지고 이거 MBC 라디오에 가서 그랬더라고요. 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워서 졸 일 없어. 취소해요. 나도 공천 고발한 거 취소할 테니 네. 장로는 취소하고 그리고 정말로 다음에 한번 대통령으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나한테 오세요. 다시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절대로 그 이상한 목사들의 그 멘토 받아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도움 안 됩니다. 예. 아이고 참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이래서 보수파가 참 힘든 시기인데 요거를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죠. 국민의힘의 금배지를 노리는 놈들과 금배지를 지금 달고 있는 놈들이 참 교묘한 작전으로 근데 그런 거를 간파 못하는 언론들 참 답답한 건 국민들 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언론이 완전히 북한한테 잡혔어요. 네.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의 모든 공간을 장악 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근대사에서 70년 전 왜 동안에 잡혔는지 압니다. 아시죠? 목사님 북한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어요. 북한 가셨으면 네. 목사님도 잡혔을지 모릅니다. 안 가셨군요, 한 번도. 못 갔죠. 그럼 못 갔죠. 네. 만약에 목사님이 가잖아요. 네.
그런 목사님은 반드시 엮습니다. 왜냐하면 영향력 있는 종교인 오면요 반드시 엮고요. 언론인들 이건 무조건 엮고요. 그걸 엮어서 약점을 딱 잡습니다. 그 약점을 잡혀놓으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한기총 대표장 할 때에 우리 그 한국 기독교 대표들이 원로들이 금강산에 네. 조선 기독교 연맹 북한에 그 가짜거든요. 예. 북한에도 기독교가 있다고 거짓말하고 아이고 가짜 있습니다. 금강산에서 회담을 했어요. 네. 한기총 대표하고 조국련 조선 기독교 연맹하고 대화를 했는데 회담 들어가기 전에 앞에 이제 저 인사말 하지 않습니까? 네. 뭐라고 그랬냐면 그 저 남조선 동무들 그 정강훈이란 아새끼 입을 닥치지 못하게 하겠소?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네. 그 말을 듣고 와서 나한테 북한이 정강 목사를 타격을 노리고 있으니까 차를 똑같은 걸 2대 사서 하나 앞에 탔다 뒤에 탔다 이렇게 하라는 거야. 타격 1등이더만요. 예. 북한의 그런데 타격 1등. 그리고 또 이번에는 또 지난 2주 전에 그 민노총인가 어디에서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의 지령문 나왔는데 그래도 이봉규 대표님은 빠졌더라고. 네. 신혜식 대표하고 정강훈은 죽여라고 북한 지령문에서 그거 나왔더라고요. 압수수색에서 나왔어요. 압수수색에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조선 그리스도 연맹 네, 네. 말씀하셨잖아요. 북한에 이제 그 거기가 뭐냐면 이제 위령 그 기독교 단체인데 그걸 넘어서서 한국 기독교를 간첩질하는 거기가 총본산이에요. 그 지부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어디에 한국 기독교 무슨 단체로 해가지고 조선 그리스도 연맹 북한의 단체에 직접 지령을 받는 대남 지부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연맹인데 사실은 간첩들이에요. 거기 넘어간 목사들이 많죠. 네,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넘어간 사람과 안 넘어간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도 이제 정보기관 통해서 알았는데 뭐냐면은 김정은 있죠. 네. 김정은을 보고 욕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못하지. 김정은 야 이 개자식아 못하지. 해보라 그러면 못한다는 거야. 네. 그 못하는 사람은 북한한테 잡힌 사람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내가 반문하기를 자기가 북한한테 안 잡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가짜로라도 김정은 야 이 개자식아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못해죠 절대. 그 말을 그건 금기사항이라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못합니다. 그리고 네. 저 이정희가요. 네. 저 통진당 대표한 이정희가 그렇지. 예. 라디오 생방에서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대답하니까 못해요. 그걸 왜 못합니까? 못해요. 걔네들은 그래. 김정은 개새끼는 그거 절대 못하고. 못하지요. 절대 못합니다. 네. 남침 북침도 얘기를 못하는데 우물우물대고 피해요. 그래서 근대사에서 제일 비극적 현상이 6.25 아닙니까? 6.25가 왜 일어났는가 보니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 그럼요. 예. 일단 첫 번째는 박헌영이가 네. 한국의 남노당들을 78%를 조직해놨어요. 네. 조직해놓고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한테 말하기를 준비 다 됐으니까 그냥 전쟁 없이 통일한다. 사실 그랬고요. 네, 38선에 총소리 몇 발만 내주면 그냥 남조선에 있는 우리 그 남노당들이 네. 와 하고 일어나서 그냥- 지금 94세 되는 고정간첩 네. 전주에 계시는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말하기를 네. 그때 뭔 지령을 받았냐. 낯가래 있죠. 시골 가면 저 농사 지어서 곡식 다 털고 쌓아놓는 집단. 예. 집단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전국에 동시에 불을 지르는 걸로. 그리고 그걸 신호탄으로 해서 와 하고 김일성 장군 만세. 이래서 전쟁 없이 하기로 다 돼 있었고 또 하나는 성시백이라는 간첩이 예. 성시백이라는 간첩은 원래 그 해방되기 전에 모택동 군대에서 조선 사람으로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또 장개석 군대도 왔다 갔다 한 간첩 역할을 한 사람인데 해방이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니까 모택동 밑에 주울레라고 있었죠. 주울레. 네. 주울레가 친서를 써줬어요. 김일성한테. 여기 조선 사람 중에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보내줄 테니 이 사람을 통하여 남북한을 공산주의를 만들라. 그래서 부산을 거쳐서 친서를 들고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그 김일성이가 보니까 성시백에 온 거야. 북한은 내가 이미 장악 다 했으니 남한에 내려가서
그게 김일성 다음에 2인자예요. 2인자. 네. 남한에 내려가서 공작을 하라 해서 내려올 때에 그때의 화폐 개혁을 북한이 먼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은 일제시대 쓴 돈을 안 쓰고 왜 공업단지가 먼저 발전했으니까 일본 놈들이 중국을 치려고 공업단지는 다 북한에다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 그 지하자원도 많고 네, 그러니까. 지하자원도. 그래서 인쇄술이 뛰어나니까 화폐 개혁을 했습니다. 돈을 새로 만들어서. 그러면 북한에서는 일제시대 쓴 돈을 못 쓸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전부 차에다 싣고 내려왔어. 한국으로. 그때 한국은 그 돈을 그대로 썼으니까. 쓰니까. 예. 이걸 다 뿌리니까 그냥 양반. 예, 다 뿌리면서 여기 가입하라. 그 다음에 국회 부의장을 간첩으로 포섭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신성모, 육군참모총장 최병덕은 이건 간첩이에요. 간첩. 다음에 수당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점령해놓고 심지어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똑같은 활자로 한자로 된 거 있죠. 요즘 도 나온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 제호를 그대로 이 성시비가 찍어낸 거예요. 신문을.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에서 진짜에서 나오는 건지 가짜에서 나온. 가짜는 모르는 거야. 그럼 언론 장악 다 했죠. 돈 장악 다 했죠. 거기다 을지로이가 있는 정판사 있죠. 네. 그것도 먹었죠. 이렇게 놓고 보고를 한 거야. 네. 이 김일성이가 머리가 비상한 놈이야. 그 두 채널로 보고받은 거야. 남로당 박헌영한테 보고를 보고 받고 받고. 다 끝났다 이거야. 그 다음에 성시백한테 다 끝났다. 이래서 일으킨 것이 6.25인데 그거 막은 게 기독교 아닙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가 막은 거 아닙니까 또? 맞습니다. 아이고 다 이놈들이 그런데 기독교를 배척하고 광화문 애국 세력을 배척하려고 아니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요 시간이 이게 밤새도록 저 역사 얘기해서 워낙 역사를 꽤 근현대사를 꿰뚫고 계시니까 이거 뭐 웬만한 정치학 박사들은 게임이 안 됩니다. 네, 1시간 동안 그런 거 얘기했는데 그것만 딱 따가지고 보도하고 예, 다음에 또 역사 강의를 또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국민의힘 싫다면 떠나겠답니다.